2026년 시티은행의 신흥국 투자 가이드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정답지가 나왔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2026년 글로벌 신흥국 가운데 한국은 반도체 AI 수출 사이클 강화로 자산 가격 재평가 가장 유력한 시장입니다. 내수는 약하지만 펀더멘탈 수출 기술 경쟁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드문 국가인 덕분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신흥국은 펀더멘털이 견고해 내년에도 성장세 유지. 신흥국은 인구 제조 기반이 살아있고 부채 부담도 낮아 위기에도 빨리 회복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소비 회복이 약해 글로벌 제조업 둔화 위험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흔들리면 전 세계 제조업 체인이 함께 흔들리는데 한국, 대만은 대체 공급망으로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AI 반도체 수요가 집중되는 국가는 대만, 한국 같은 AI 핵심국. 여기서 말하는 AI 핵심국은 AI를 가능하게 만드는 나라, 즉 칩, 서버, 메모리 등을 공급하는 국가를 뜻합니다. 네 번째, 26년 한국 성장률은 1%에서 2.2%대로 반등을 했는데요. 수출이 경기 회복을 견인할 전망입니다. 사실 한국은 내수보다 수출 주도형 구조라 수출만 살아나면 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살려주는 정책을 해야겠죠. 다섯 번째, 신흥국 중에서도 AI 설비 투자, 반도체, 고부가 제조 기반을 가진 나라만 강한 성장. 신흥국 전체를 사는 시대는 끝났고 AI 밸류체인에 있는 국가만 따로 봐야 합니다. 바로 한국과 대만이죠. 참고로 일본은 신흥국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글로벌 재금은 금리차 플러스 성장 매력을 따라 신흥국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특히 12월 곧 있을 FOMC에서 미국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내년에도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유지된다면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나고 신흥국으로 돈이 움직일 전망입니다. 일곱 번째, 다만 중국 둔화와 글로벌 리스크는 존재한다. 선별적인 투자는 필수다. 말 그대로 내년에는 투자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국, 대만 필수적으로 보고 거기다가 인도까지 껴서 이 세 가지 나라 중심으로 보자는 게 수십조 원에서 수천조 원을 굴리는 글로벌 IB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 포인트 5가지 근거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한국은 26년 반도체 AI 출하량 급증에 직접적인 수혜국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동시 사이클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시에 올라오는 것 2018년 이후에 처음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 첫 번째로 알려드렸던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 6만원대 알려드렸지만 11만원까지 상승을 했고 SK하이닉스는 29만원에 가이드를 드렸는데 2배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반도체 사이클 덕분이죠. 두 번째, GDP 성장률이 다시 2%대로 회복되며 증시 재평가 가능성 상승. 이 리레이팅은 PBR, PER이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가기 쉽습니다. 셋째, 실적 상향이 가장 강한 섹터는 반도체, 1차 전비, 반도체 장비, AI, 인프라, 전력망, 인터넷 플랫폼. 쉽게 말해 AI가 돌아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공급망 해주는 기업, 모두 한국이 잘하는 분야죠. 네 번째, 신흥국 내에서도 외국인 투자 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분류. 글로벌 연기금 국부 펀드들이 한국을 AI 공급망 핵심 국가로 다시 보며 비중을 높이는 흐름입니다. 현재 메모리 사이클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덕분이죠. 다섯 번째, 원자재 가격 변화는 영향 제한적. 오히려 고부가 제조업 중심 구조가 강점이다. 구독자님들도 알다시피 한국은 원자재를 캐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나라라 오히려 환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 드리면 내년 글로벌 자금은 AI 반도체 공급망 핵심국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흥국 중에서는 한국, 대만이 될 테고 일본도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돈은 항상 성장과 확신이 있는 쪽으로 흐르는데 AI 투자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정중앙에 있어 반도체 중심의 대형주 AI 수의 중형주가 가장 강한 퍼포먼스를 낼 시기입니다. 내수가 약한 건 사실이지만 수출이 경기 자체를 끌어올리는 구조라 주식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는 미래 실적을 선반영하죠.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기 전에 주가가 먼저 올라갑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면서 특히 반도체 사이클에서 매우 높은 수익률을 그동안 이뤄왔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반도체 사이클 그리고 최근의 반도체 사이클까지. 왜냐하면 D램, HBM, AI 서버, 파운드리 모두 한국의 경쟁력이 극단적으로 강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한국 기업 이익 전망치가 급반등하는데요. 이건 2년 만에 턴어라운드라서 시사점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신흥국 중에 가장 싸면서 펀더멘털이 견고한 시장이 어디냐, 싸고 좋은 시장이 어디냐, 한국이죠. 외국인의 교과서적인 매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외국인이 국채에 자금을 배치했다가 다시 매수하는 흐름으로 수급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이익이 늘어나는 시장을 가장 먼저 매섭게 사들입니다. 그래서 26년 신흥국 전략의 핵심은 결국 한국 대형 기술주 그리고 AI 인프라 중형주인데요. 필수 전략은 보유를 늘리고 흔들릴 때마다 비중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조정은 기회고 AI 반도체 업황이 꺾이기 전까지 추세를 거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자, 그 전에 일단 코스피 PBR 차트를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코스피 PBR은 2020년, 2021년 시절의 고점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고점은 1.5인데 2010년 대비 현재 기업들의 영향력, 펀더멘털, 모멘텀은 더 뛰어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코스피는 지금 가격 대비 지금 포인트에서 플러스 9%, 많으면 플러스 10% 이상도 오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코스피는 4,400까지는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 만약 2007년 고점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확률은 낮지만 코스피는 5,000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PBR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2020년, 2021년 대비 기업들의 체력이 높아진 상태인데 아직은 저평가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코스피에 맞춰서 퀴노픽이 장세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 최소 2.55까지는 볼 수 있을 테고,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코스닥은 대략 109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코스닥이 프리미엄을 부여받는다라고 한다면, 정부의 코스닥 살리기 부양책이 실제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PBR은 2.8까지 열려있는데요. 2.8까지 계산을 한다면 코스닥은 현재가 대비 플러스 35%에서 플러스 40%까지 상승이 열려 있습니다. 1250에서 대략 1300까지 열려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코스닥의 일봉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을 때 매우 의미 있는 돌파가 이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실제 여기 외부에 있는 저항은 무려 2021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와서 약 1500일 만에 돌파에 성공한 매우 의미 있는 자리인데요. 돌파에 성공하고 지지까지 다시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고 매수 테스트까지 완료되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주어진 패턴에서 목표값을 봤을 때 코스닥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돌파 자리에 대입을 했을 때 코스닥의 목표값은 1290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자리에서 코스닥은 대략적으로 플러스 38%,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코스닥 PBR 대략 2.8 정도 도달하면 코스닥은 대략 1290포인트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독자님들께 어떤 종목을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냐 하면 바로 229200 코덱스 코스닥 150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 종목에 투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디에서 시작을 하고 어디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가고 최종 목표값은 어디로 설정해야 되고 어디에서 이탈이 일어났을 때 우리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들은 바로 투자 클래스에서 진행 중이니까요. 지난주에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만 딱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요. 이 이후에는 추가 참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일정 참고하셔서 양해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4분기에 구독자님들께 삼성전기 그리고 리노공업을 가이드를 드렸는데 위와 같은 수익률을 달성했죠. 리노공업은 실제 목표가까지 도달했고 삼성전기는 여전히 지속 보유 중입니다. 26년에도 마찬가지로 슬로건은 하나, 최고의 주식으로 최대의 수익을 이어가는 전략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평화롭게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